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성격과 자기 주장이 강한 아내를 둔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의 아내는 오로지 친정만 알고 시댁은 지방이라는 이유로 자주 가보지도 않았다는데요. 시댁에 가서도 아내 무인의 행동들을 보였고 알아갈수록 처가까지 똑같아 결단을 내렸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아내와 1년의 짧은 연애 뒤 결혼을 해 큰 아들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처가는 같은 수도권에 있고 저희 본가는 부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처가는 때마다도 그렇지만 좀 자주 찾아뵙는데 본가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가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가에 한 번씩 가면 저희 부모님은 귀한 자식들 왔다며 그저 편하게만 해주려고 하고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에 올라올 때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부터 제철 반찬들, 직접 담근 각종 장들을 바리바리 챙겨주셨지요. 아무래도 지방이라 김치의 젓갈도 좀 세기는 하지만 전 그 맛이 그리웠어서인지 엄마가 보내준 반찬이 그렇게 맛있고 바닥에 보이면 아쉽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고추장, 된장, 청국장은 마트에서 파는 시판 장들과는 맛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저희 엄마의 음식 맛에 익숙해져 있고 아내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본가에서 반찬을 받아오면 아내는 처가에가 반찬을 받아와 냉장고에 서로의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희 집 반찬은 늘 장모님의 반찬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시집 가서 뭘 해먹겠나 싶었는지 때마다 챙겨주시더라고요. 장모님도 음식 솜씨가 좋기에 저의 덕분에 맛있는 반찬을 늘 먹어 감사하죠. 그래서 장모님이 반찬을 챙겨주실 때면 장모님께서 이 반찬들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사고 수고를 하셨으니 조금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본가보다 처가가 가깝다 보니 처가에 갈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입덧도 심했고 유독 장모님 음식을 그리워해 자주 가서 먹기도 했고 주말이면 처가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위 입장에서 처가가 편할 수만은 없어요. 며느리가 시가에 가서 불편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편하고 안정되어야 하는 게 우선이었기에 그런 티도 내지 않고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매주 주말 처가에 갈 때도 있었지만 아내와 뱃속 아이만 편안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느덧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와 함께 육아에 매진했습니다. 육아는 정말 옆에서 본 것과 들은 것과는 다르더군요. 부모란 극한 직업 같았습니다. 잠도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잘 수도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고 둘이 함께 육아를 함에도 그러했습니다. 전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바톤 터치를 해 육아를 했습니다. 아내가 온종일 아이에게 시달렸으니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샘 육아는 아내와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첫 아이를 셋돌까지 키우는 동안 본가에 딱 한 번 가 보았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못한 이유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거리가 멀어서 등의 이유로 아이가 차로 이동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거였지요. KTX를 타고 갈까도 의논해 보았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이 싫다며 아내가 거절했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는 가야지 않겠냐며 아내를 설득해 첫 아이 셋을 추석 때 아이가 한참 잠에 들어있고 차가 밀리지 않는 자정에 출발해서 본가에 내려갔었습니다. 아이의 돌잔치 때 서울로 올라왔던 부모님은 매번 사진과 영상으로 아이를 만나보다 직접 보시더니 그 아기가 이렇게나 컸냐며 너무나 기특해 하시고 복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저희에게도 오느라 고생했다며 피곤할 테니 얼른 자라면서 밤새 저희를 기다리며 펴둔 이부자리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차에서 깨 보챌까 싶어 딱 한 번 화장실 가려고 잠시 쉰 휴게소 외에는 쉬지 않고 달려왔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푹 자고 일어나니 개운했습니다.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는 자식들 먹이겠다고 또 이것저것 많이도 해두셨네요. 아내는 간만에 부산에 왔으니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바쁜 거 없으니 바닷가에서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자고 했어요. 어머니와도 몇 년 만에 뵙는데 다음날 아침만 먹고 갈 거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저를 툭 칩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셨는지 괜찮다고 하실 일이 있기도 하고 부산에 살아 매일 보는 바다인데
뭐 특별할 거라고 가냐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이와 바닷가로 갔고 아내도 아이도 좋아하니 저도 좋더군요.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가려는데 온 김에 회도 먹자, 저기 구경도 가자, 뭐 하자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만 날이냐고. 다음에도 또 올 텐데 오늘은 오늘대로 적당히 둘러보고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즐기자고. 아니면 여행으로 부산을 따로 한번 오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부산이 가까워? 자주 못 오잖아. 그러니까 좀 더 즐기자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행을 온 게 아니라 명절이라 내려온 거잖아. 부모님이랑도 시간 보내야지. 저녁에 들어가면 계속 얼굴 보고 있는데 왜 지금 당장 못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 우리 애도 부산 바다는 처음이잖아. 그러게. 친가가 부산인데 4살 되어서 처음 왔네. 아내는 제 말에 별 감흥이 없는지 회만 한 접시 먹고 가자며 계속 조릅니다. 그렇게 회를 먹고 저녁 7시경 집에 갔습니다. 엄마에게 아내가 바닷가를 보며 회를 먹고 싶다고 해 먹고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 놓았는데도 한상 차려 놓으셨습니다. 엄마의 상을 보니 죄송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상을 차려 두었냐고 물으니 회가 밥은 아니지 않냐고 밥을 먹어야 속이 더 든든하다고 하십니다. 배는 불렀지만 엄마의 정성을 봐서 먹는 척이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옷 좀 갈아입고 오겠다고 방으로 들어가서는 아내에게 조금만 먹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배가 불러 죽겠다며 못 먹겠다고 하네요. 결국 저만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도 역시 엄마 음식은 맛있습니다. 명절 아침 엄마 혼자 주방이 분주합니다. 일어나 주방으로 가니 다 했다고 할 것도 없다며 손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도 어제 내려오느라 피곤할 테니 깨우지 말고 두라고 계속 자면 이따 차례 지내기 직전에 깨우라고 합니다. 아내가 그리 잠기가 어두운 편은 아니라서 주방에 분주한 그 소리가 들릴 텐데 차례상을 차리기 직전까지 꼼짝을 않고 잠을 자는 바람에 결국 깨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었습니다. 괜히 기분이 이상하고 뭉클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명절을 지내고 처가에도 가야 하니 일찌감치 나설 채비를 하는데 엄마는 이번에도 이것저것 반찬에 장들을 챙겨주십니다. 이 귀한 음식 오랜만이다 싶으면서도 한번 왔으니 다음 명절 때도 와서 받을 수 있겠지 싶은 마음으로 트렁크에 실었어요. 처가로 올라가는 길은 밀렸습니다. 새벽같이 차례를 지내고 일찍 나섰지만 처음에 뻥뻥 뚫리던 도로는 올라갈수록 밀리더군요. 아이는 차에서 보채고 길은 밀리고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KTX를 타자고 했는데 굳이 차로 이동하고 싶다는 아내 때문에 차로 내려왔더니 운전하는 저도 힘들고 다들 힘드네요.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처가에 도착을 했고 아내는 처가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힘들다고 무슨 명절이 고행길이라며 투덜투덜 듭니다. 몇 년 만에 한번 다녀와 놓고 처가 식구들에게 그리 말하니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방에 가서 좀 누우려는데 장인어른께서 바둑이나 두자고 하십니다. 눈앞이 가물거리고 피곤해 아내에게 30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다고 했더니 장인의 말을 무시하냐며 그거 잠시 같이 두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합니다. 명절부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꾸역꾸역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자네요. 솔직히 얄미웠습니다. 그 애는 명절이 뒤로 길었습니다. 목요일이 추석이라 뒤로 금토일에 공휴일이 있었기에 집에 가서 좀 푹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내가 토요일에 집에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할 것 같다고 했더니 처가에 간 형님이 당일 저녁에 오신다며 금토 1박 2일로 가까운 데서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또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이야기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 오늘 올라와서 갑자기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형님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오케이 하셨다면서 마침 근처 캠핑장에도 자리가 있다고 하니 다녀오자고 합니다. 그런데 캠핑 이야기에 아이가 너무 기대를 하며 좋아하네요. 아이 때문에 갔습니다. 일요일 하루 푹 쉬자고 하고 갔어요. 그렇게 급작스레 잡힌 캠핑을 가게 되었고 모두들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전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하느라 허리 펼 시간도 없었네요. 짐 나르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고기 굽는 등등 나가서도 할 일 투성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박 2일에 캠핑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녹초가 되었네요. 수요일 자정 부산으로 향해서 본가에서 1박을 하고
목요일 아침 일찍 다시 처가로 올라와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근처 캠핑장으로 가서 온갖 수발 다 들며 1박을 했더니 그 며칠이 마치 한 달 같았습니다. 일요일에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 잠이 쏟아져 거의 산송장이 되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둘째를 가졌습니다. 아내는 임신을 이야기하며 또 본가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엄마도 몸이 좀 안 좋으시고 해서 나는 들여다보고 싶다. 당신이 힘들면 나라도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신은 누가 케어해 주냐고 합니다. 그래서 처가에 데려다 줄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하면서 무조건 저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처가에 혼자 가 있는 거 좋아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고집을 부리나 싶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혼자 후딱 다녀오겠다고 다음날 올라올 테니 집에서 쉬고 있거나 처가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이든 처가든 저하고 같이 있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임신한 자신을 두고 갈 수 있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프시다고 해서 명절 겸해서 들여다보려는 건데 그것도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당신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나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번엔 엄마를 꼭 들여다봐야 할 것 같으니 선택은 아내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씩씩대더니 자신이 한 말이 있어서인지 본가에 같이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거리를 임신한 아내에게 가자고 하자니 차에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어요. 집이나 처가에서 쉬고 있으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오기가 생겼는지 자신이 같이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한 번만 더 말하면 화를 낼 거라며 으름장을 둡니다. 아내도 아내이지만 뱃속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아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이는 저와 함께 부산으로 갔습니다. 본가에 가니 엄마가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속이 불편해 잘 못 드신다고 했는데 이렇게는 살이 빠져 있을 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병원 아니라고 했지만 추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기에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엄마는 또 음식을 바리바리 해 두셨네요. 그래서 이 음식들이 다 뭐냐고 우리 싸주고도 한참 남겠다고 다음 명절부턴 차례를 지내지 말던지 차례를 지낼 거면 음식을 사서 차리라고 하니 시집 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엄마는 제 말에 기가 찬다는 듯 웃어 보이십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는 그 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주방에서 일을 하시네요. 에휴, 좀 하지 말라니까. 꼼짝 않고 자는 아내를 이내 깨웠고 차례를 지내고 올라오려는데 엄마는 또 이것저것 바리바리 음식을 쌓아주십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엄마에게 이제 장도 담그지 말라고 김치도 사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 먹는 거 좋지만 엄마가 아프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요. 엄마는 괜찮다며 웃어 보이시는데 눈이 시큰거려 혼이 났습니다. 연세가 드시니 한 해 한 해 부모님이 나이 드는 게 보이네요. 살아 계실 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싸주신 음식을 싣고 집으로 올라오는데 아내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바닷가도 가고 싶었을 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었던 모양인데 제가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 밖을 나가지 않았더니 심통이 난 것 같았어요. 그런 아내의 마음도 알기에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싸주신 음식 냄새 때문에 멀미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물론 음식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멀미가 날 그런 냄새는 아닌데 임신한 아내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창문도 열어보고 차 안에 있던 스프레이형 탈취제도 뿌려보았지만 아내는 처가에 도착하기까지 계속 불만을 표했어요.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흘러 처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들러 음식을 놓고 가면 좋을 텐데 아내는 꼭 처가로 바로 가자고 합니다. 엄마가 주신 음식들이 상하면 안 되니 트렁크에 꺼내어 처가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모님과 주방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저리 있을까 싶었어요. 아이가 제게 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물을 주려고 주방으로 갔다가 그만 저는 깜짝 놀랄 일을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그 반찬들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있는 거예요. 순간 벙 쪘어요. 당신 지금 뭐해? 아니 어머니 음식 잘 먹지도 않는데 맨날 이렇게나 많이 싸주시고 지방 음식이라 그런지 젓갈 냄새도 너무 나고 반찬도 다 짜잖아. 먹지도 않는데 버리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 반찬들 바닥 보일 때까지 먹는데. 그러니까 당신만 먹잖아. 우리 엄마 반찬은 우리 둘이랑 애까지 다 먹는데
어머니 반찬은 당신만 먹어서 다 먹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냉장고만 차지하잖아. 내가 엄마한테 당신 좋아하는 반찬 이야기했어. 엄마가 다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이건 다 비우고 엄마 반찬으로 가지고 가자. 그러면 모두 다 같이 먹을 수 있잖아. 지금 제가 아내에게 무슨 말을 들었나 싶더라고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처가이지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 뭐라고? 그래서 지금 말도 없이 다 버린 거야? 아,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내와 살면서 처음 큰 소리를 내서인지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아, 왜 큰 소리야? 자기야, 여기 처가야. 우리 집에서도 하지 않는 행동을 지금 왜 해? 당신은 내가 장모님이 정성스레 해준 반찬 버리면 어떨 것 같아? 아마 지금 나보다 더 할걸? 우리 엄마 봤지? 이번에 아파서 살이 10kg이 빠졌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괜찮냐고 안부나 물었어? 계속 바닷가 가자고 집 밖에 나가 놀자고만 보탰잖아. 삼시세끼 엄마가 해주는 밥 먹기만 하고 와놓고 음식 싸주신 거 그게 그렇게 싫어서 다 버리냐? 매번 하던 대로 난 우리 엄마 반찬 먹고 당신은 장모님 반찬 먹으면 됐잖아. 이번에 내가 바닷가 같이 안 가졌다고 골라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이번에 본가 가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 내 고집대로 다녀와서 그러는 거야? 그건 마음대로 생각해. 그런데 내가 임신도 했는데 시댁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혼자 다녀온다고 했잖아. 그래도 꾸역꾸역 따라온 건 당신이야. 어떻게 날 혼자 두고 갈 생각을 해? 당신이 임신한 거지 아픈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처가에 데려다 주고 다녀온다니 당신이 따라온 거잖아. 전에 같았으면 나도 다음 명절에 본가에 가지 싶었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아프시다잖아. 자식이 되어서 아픈 엄마 들여다보는데 와이프 눈치 봐야 해? 당신은 장모님 아프실 때 내가 눈치 주면 어떨 것 같아? 어머, 어머 지금 당신 여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지? 어떻게 지금 처가에서 이럴 수 있어? 나 아무래도 이런 기분으로 더는 못 있을 것 같아. 장인 장모님 계시는데 종일 인상 쓰고 있을 순 없으니 나 먼저 집에 가 있을게. 제 이야기에 아내는 어이없다며 막 지랄을 합니다. 그때 조용히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적당히 좀 하라고 반찬이야 이걸 먹으면 어떻고 저걸 먹으면 어떻냐고 그래서 지금 자신의 딸을 야단치는 거냐고 합니다. 그 말에 인내심이 끊어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아내는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네요. 처음엔 아이들도 있으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하니 이혼만이 답인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후 처가 식구들까지 저를 쓰레기 취급하는데 도저히 평생을 이 사람과 처가 식구들과 보면서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큰 아이는 저와 살고 있고 작은 아이는 전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득 그때를 떠올려 보면 내가 조금 고집을 덜 부렸으면 이런 상황은 안 되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전 아내와 전 처가 식구들의 성향을 다시 떠올려 보면 언제고 이런 상황을 맞이해도 맞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에 제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 추석을 맞아 아들과 함께 부산으로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휴게소마다 들리면서 여유롭게 내려가니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명절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힘든 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설레이는 날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명절에 대한 기억이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아 씁쓸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즐거운 기억과 추억을 많이 쌓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